되게 전과 후가 아이들이 좀 많이 좀 바뀐 모습, 성장한 모습이 좀 눈에 보이시나요? 일단 기회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냥 정해진 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니까 자신의 의견을 표현을 해야 되고, 그전에는 그냥 국어 교과서에 논설문 배우는 단원이 나오니까 논설문을 배웠다면, 지금 저희 반 아이들은 자기의 법안을 발의를 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시켜야 되니까 논설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좀 그게 바뀐 거죠. 목적의 선후가 바뀐 그렇죠. 거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의 권태형 소장입니다. 오늘 정말 반가운 분을 부산에서 오신 반가운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내는 아이들로 정말 이 교육계에 큰 이슈를 불러일으키셨고, 그 다음 지금은 법 만드는 아이들 저자로 또 인사를 드리려 오셨습니다. 우리 옥효진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교집합 스튜디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부산 성수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초등교사이자 법 만드는 아이들의 저자 옥효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인상이 되게 웃는 인상. 네, 그렇다고 많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 유퀴즈 봤거든요. 네. 그때보다는 인상이 좀 더 웃는 상이신 것 같아요. 그때는 약간 좀 얼어 계셨나요? 그땐 긴장 엄청 많이 했었죠. 네. 그리고 살이 찐 탓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유퀴즈를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이 그런 어떤 좀 새로운 시도를 한다라는 게 또 사실 여건상도 그렇고 또 쉽지가 않은데, 사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닐 텐데. 그렇죠. 제가 알아서, 제가 하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세금 내는 아이들에서, 정말, 저는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좀 재밌게 막 학교 활동에 참여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너무 보기 좋다. 또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또 교육적으로 얼마나 성장을 할까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네네. 자, 근데 그 세금 내는 아이들에 이어서 법 만드는 아이들을 쓰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제가 이 이전에 세금 내는 아이들이라는 책도 썼었는데, 제가 하는 교육을 경제교육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거기에도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사실, 이 법 만드는 아이들 이야기도 제 교실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고요. 제가 이전에 썼던 세금 내는 아이들 속의 활명수 나라, 그 교실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교실 안에서 일어나는, 이번은 정치, 그리고 법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이야기를 이 책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네. 법과 관련된 그런 스토리고, 실제로 선생님 교실에서 직접 아이들이랑 같이 해보신 일일 텐데, 이게 교실에서 법을 만드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법을 만들고 정부 국회 활동을 한다. 근데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시게 되셨나요?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경제 활동을 구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하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교실이 하나의 나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근데 나라로 운영이 되면 정부도 있어야 되겠고, 나라 운영에 필요한 법도 있어야 되겠고, 이런 것과 함께 또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의 법 내용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6학년 내용에서는 정치 내용, 민주주의 내용을 배워요. 교과서로 배우면 애들이 정말 암기 과목 하듯이 외우거든요. 재미가 없죠. 네, 재미없게 배우고 있어서 경제도 이렇게 경험하며 배우게 하니까 애들이 재밌어해서, 그러면 어차피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니까 직접 체험하면서 활동하면서 배우면 또 재밌고 쉽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내용들도 좀 추가를 시키면서 활동을 하게 됐죠.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데, 궁금한 게 실제로 아이들이 제정한 법 중에서 또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게 있으세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 활동 자체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법을 만드는 것도 어색하고,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되게 불합리한 법들을 많이 만들어놔요. 예를 들어서, 쉬는 시간엔 화장실을 가지 못한다라는 법도 있고, 또, 근데 쉬는 시간 없이 우리는 수업해야 된다라는 법도 있어요. 결국 아이들은 화장실을 갈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불합리한 내용이다. 그러면 법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제일 처음 바꾼 게 아이들이 그거였어요. 쉬는 시간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원할 경우엔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것. 그것도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유퀴즈 보셨다고 하셨으니까, 저희 반 친구 중에 작년에 실직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고용보험법을 제안을 해줘가지고 저희 반에서는 이제 실직하면 이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거죠. 법이 만들어져서 그런 것도 기억이 나는 거죠. 정말 뭐 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축소판으로 네, 맞아요. 네. 저도 이전에 되게 그냥 교실이 하나의 작은 사회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네. 이 활동을 하니까 진짜 그게 피부로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저희도 학교 다닐 때를 보면 아까 우리 잠깐 국민학교 얘기 잠깐 했었어요. 아 사실 뭐 특히 사회나 뭐 이런 건 정말 그러니까 우리는 암기 과목으로 치부를 맞아요. 그냥 네,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명칭만 이렇게 용어만 기억에 남아있지 그게 어떻게 작동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그리고 그렇게 또 어른이 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어른이 돼서 사회 구성원의 또 일원으로 이렇게 살면서는 오히려 그때 또 공부를 하고 그때 또 뭔가를 깨닫게 되는데 사실 이중으로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그 직접 교실 현장에서 그러니까 악법도 법인데 쉬는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아이들 스스로가 그런 니즈를 느껴서 그건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러면서 그렇죠. 사실 저는 이제 보면서 정말 궁금한 건 그 활동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좀 성장하고 변했을까? 네,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희 반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고 또는 고치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법에 따라서 저희 반 반장 부반장이 정부 구성원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나라 살림을 하는데 그 이전엔 저도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생각해 보면 선생님이 만들어둔 규칙에 따라서 그 교실에서 생활을 했어요. 네. 물론 지금도 제가 정한 규칙들이 있긴 하지만 일단 원칙적으로는 아이들이 만든 법에 따라서 저도 그 교실의 구성원이니까 그 법에 따라서 운영을 하거든요. 민주적이에요. 네, 그렇죠. 민주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교사로서는 좀 힘들긴 해요. 그쵸. 약간 권위도 내려놔야 되고 맞아요.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것과 다른 방향으로 결정이 날 수도 있어서 그렇죠. 좀 교사로서 좀 고민이 될 때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이 과정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반에서는 이제 뭔가 교실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제 뭐 법안을 발의를 해서 이걸 하나의 규칙이죠. 법이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우리 교실만의 법을 만들어서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 나누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인식이 좀 자리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선생님이 어떻게 해주기를 기다리기만 했다면 이제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조금 내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좀 이렇게 희망 같은 거를 느꼈냐면 사실 선생님의 의도는 물론 이제 뭐 민주적인 어떤 이런 민주 시민으로서의 이런 성장도 직접 경험해보고 하는 것도 있으셨지만 아이들이 정말 참여하면서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배우는 거.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이론으로서 참여하는 거를 통해서 또 아이들은 내가 법을 만들면 규칙을 정하면 선생님도 따른다. 네네. 그러면 아이들은 본인 스스로 책임감을 되게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이전보다는 확실히 우리 교실의 주인으로서의 주인의식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집에서 사실 교실에서 할 수 있는 걸 배워서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집안에서도 일단 책상을 청소를 하든 빨래를 어떻게 넣어 놓든 개든 심부름을 하든 플러스 공부할 때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공부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도. 네네네. 그러니까 누가 딱 정해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엄마 아빠랑 같이 논의를 해서 네, 룰을 그렇죠, 만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선생님의 그 교실 아이들이 민주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런 체험을 했겠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집안에서 또 공부와 관련된 계획을 자발적으로 뭔가를 해보는데 되게 큰 자양분이 될 수 있겠다. 네. 적용을 한다. 그러면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은 이 책을 한번 꼭 보시고 그걸 사실 이게 법 얘기지만 저는 오히려 법 얘기로만 보이진 않았거든요. 네네네. 아이들의 성장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도 아이들의 변화, 그 다음에 토론하고 토의하고 이런 활동들이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하니까 네. 저희 회의를 되게 자주 갔는데 거기서는 토의 토론이 기본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정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중고등학교 올라가도 내신에도 수행평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면접 점점 중요해지고 학생부 전형에서의 또 기본이
본인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걸 표현하고 뭐 이런 전반적인 것들일 텐데 이거 되게 제가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뭐 학원을 꼭 보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아니라 토론 토의를 하면서 그런 발표 능력을 키운다라는 거 지금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네네네. 좀 되게 전과 후가 아이들이 좀 많이 좀 바뀐 모습, 성장한 모습이 좀 눈에 보이시나요? 일단 기회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냥 정해진 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니까 자신의 의견을 표현을 해야 되고, 그전에는 그냥 국어 교과서에 논설문 배우는 단원이 나오니까 논설문을 배웠다면, 지금 저희 반 아이들은 자기의 법안을 발의를 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시켜야 되니까 논설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좀 그게 바뀐 거죠. 목적의 선후가 바뀐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건 무엇일까 했을 때, 내가 논리적으로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네. 그래서 물론 6학년 교과서에도 나오긴 하지만 그걸 적용시키고 있긴 하지만 나중에는 이런 상황에서 필요하니까 교과서에 없더라도 내가 필요성을 느껴서 스스로 좀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딱 말씀하신 선후관계가 바뀐, 이걸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렇죠. 이거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아이들이 학습을 한다. 좀 되게 훌륭하고 이상적인. 네, 물론 뭐 이렇게 그쵸. 문구 내용을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솔직히. 근데 그런 체험을 한다라는 건 정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해서 이기려고, 내가 토론에서 이기려고 진짜 그런 감정을 담아서 준비를 하는 것과 그냥 숙제하려고 그냥 이런 거랑은 정말, 그러니까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우리 아이들이 또 특히나 초등학교 때 뭐 학교가 됐든 학원이 됐든 가정이 됐든 뭐 이런 방식으로 뭔가 이끌어내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실마리를 좀 찾아내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 또 하나 본 게, 그러니까 뭐 세금 내는 아이들도 그렇고 지금 이제 법 만드는 아이들도 그렇고 다양한 직업들, 다양한 입장들을 이제 경험을 해보는 거잖아요. 이건 대단히 훌륭한 진로 교육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네네네. 어떤가요? 진로 교육 내용도 사실 담아둔 거예요. 직업을 고르고 그 직업 수행을 하고 이제 돈을 버는 뭐 근로소득과 관련된 직업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마트 이런 사업 소득과 관련된 직업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처음엔 정해진 직업들을 나눠주고 거기서 아이들이 고르거든요. 뭐 교실에서 할 수 있는 직업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 직업의 수나 종류가 너무 빨리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아이들이 있는 직업 중에 고르는 능력보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 이제 직업을 갖게 될 10년 뒤에는 어떤 직업이 있을지도 모르고 없어지는 직업들도 많을 테니까 고정된 직업 의식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직업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갖도록 좀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교실에서 언제든 네가 만들 수 있는 직업은 만들어라. 그럼 네가 그 직업을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세상에 없는 직업을 아이들이 교실에서 만들 수 있진 않아요. 하지만 교실에는 없는 직업을 스스로 이제 창직이죠. 일종의 창직을 해봄으로써 직업이란 건 내가 있는 중에 고르지 않아도 내가 만들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진로 교육으로 좀 방향성이 잡히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대학에서 자유전공과 관련된 활동과 연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 뭐 말만 하고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만 하지만 과연 뭘 대비를 할까라고 했을 때, 그럼 내가 필요한 것들을 좀 이렇게 융합하고 필요한 직업을 사실은 뭐 그런 생각이 되게 필요한 게, 선생님도 유튜브 하시지만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좀 유튜브를 할 거라는 생각은 정말 저도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우리 또 촬영하기 전에 또 유튜브의 어떤 고충도 약간 서로 공감을 했지만, 세상은 너무 많이 빨리 변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직업에 대한, 사실은 어떤 진로교육과 관련해가지고 직업을 정하고 미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을 해본다. 정말 큰 교육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그렇죠. 뭐 지방선거 등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이 법 만드는 아이들 책을 활용해서 일단 가정에서 아이들한테 민주교육,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시스템에 대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사실 가정에서 한다면 교실과는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교실에는 그래도 20몇 명의 아이들이 있으니까 뭐 국회나 정부 이렇게 역할을 나누어서 할 수 있는데 사실 집에서 하면 4명, 가족 구성원이 적을 경우에 3명일 수도 있으니까 저는 뭐 이런 정부 활동, 국회 활동을 그대로 가져오기보다는 집에서는 아이들이 우리 집의 구성원으로서의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저희 반에서 아이들이 법을 만들듯이 집에서도 우리 집의 규칙을 가족들이 함께 만드는 과정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이 과정에서 아마 부모님들이 하고 싶은 말이 이렇게 턱 끝까지 올라오실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걸 좀만 참으시고 아이들이 스스로 한번 만들고 그게 법이 규칙이 잘못돼서 뭔가 불편함이 생긴다면 또 다시 수정하고 바꾸고 만들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우리 집을 또 바꿔갈 수 있구나라는 주인의식을 갖게 하시면 그게 가장 큰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게 좀 마중물이 되면, 그러니까 권한은, 힘에는 그 책임이 따른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케이,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이런 것도 원칙으로 정하고 이거 룰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책임도 같이. 네. 이게 자기주도성을 키우고 자발성을 키우고 그게 또 자기주도 학습이랑도 연결될 수 있는 거고, 저는 뭐 백날 이렇게 해라 잔소리하는 거 그리고 뭐 학원 공부하는 남자 학원 보내고 뭐 이렇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좋은 이제 사회 공부를 미리 한다라는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이 직접 본인 스스로 자발성, 또 자기 주도적으로 계획도 잡아보고, 협의를 해보고, 그게 응당하는 책임도 경험을 해보는 그런 좀 자발적인 아이로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또 그 과정에서 진짜 뭐 진로교육도 다 좀 숨어 있죠. 네. 뿐만이 아니라 뭐 토론, 토의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한번 또 경험을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뭐 책을 이제 혹시 다음 이 시리즈에 대한 계획도 있으신가요? 네, 이제 사실 제가 하고 있는 경제 활동도 했고 그 다음에 법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그리고 교실에서 올해는 저희 반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옆반 선생님들도 제 활동을 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여러 개 생긴 거죠. 그래서 아마 나라끼리 유엔이 생기네요. 이제 정교회장은 유엔 사무총장 역할을 맡게 되겠죠. 네. 그래서 스케일이 점점 네. 커지고 그래서 이제 나라와 나라 간에 교류하는 이야기도 한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외교관도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좀 자연스럽게 영어 교육과 관련된 네. 학습으로도 연결할 수 있겠고 정말 아이디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직 또 초등교사시면서도 이렇게 다양한 또 생각과 또 실천으로 또 좋은 교육을 또 우리 해주고 계신 우리 옥효진 선생님 저도 이제 응원을 하고요. 자, 법 만드는 아이들 꼭 한번 사실 되게 부담 없는 내용이죠. 네, 재밌는 되게 내용이고. 편하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과 아이가 같이 한번 읽어보고 그걸 가정에서 다른 버전으로 만들어서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아이의 또 여러 가지 민주시민으로서의 뿐만이 아니라 정말 자발성을 갖춘 그런 아이로서 성장하는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이벤트가, 우리 이벤트 돼 있죠? 네, 우리 이벤트가 책 선물을 받으실 수 있는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 더보기와 첫 댓글을 확인하셔서 또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또 부산에서 또 멀리 비행기 타고 오셔가지고. 네. 저도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그럴 바에야 뭐 제주도나 부산에서 만나야 되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었을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네.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로 즐거운 시간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도 아이들이 스스로의 삶이나 뭐 교실이나 나라의 주인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쓴 것도 있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아이가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나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